모르면 결혼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70%가 결혼 전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 5가지 알려드릴게요.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돈 관리 방식이에요. 돈 문제가 이혼의 원인 중에서 1위입니다. 돈 문제는요,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 후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돈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돈 관련 질문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공동계좌로 할 것인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각자 입금할 것인가, 이 문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반반 결혼해서 각자 개별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부 중에 한쪽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 사람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각자 써왔기 때문에 온전히 이 사람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돈 관련 질문 2번째입니다. 소비 습관이 비슷한가? 만약에 한쪽은 너무 절약해요. 근데 한쪽은 너무 소비를 하는 쪽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 같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 같다거나 여행에 대한 생각이 같다거나 돈을 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달라지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저축으로 계속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계속 투자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줘야 되고 해외여행 한 번 정도는 가야 돼, 내 돈 내고 갈 테니까 너는 터치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다르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돈 관련 질문 3번째입니다. 빚이나 대출이 있는가? 사실 빚이나 대출 같은 것들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무리하게 소비해서 명품을 너무 많이 샀어요. 뭐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빚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경제관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10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1000만 원을 갚아주면 이 사람 빚이 안 생길까요? 아니요. 다시 1000만 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돈 관련 질문 4번째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예요. 한쪽은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의 지원이 없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부유해서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불만이 돼버리죠. 혹은 한쪽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님의 지원, 양가의 노후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커지거든요. 결혼 전에 재정적인 경제관념,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을 맞추지 않으면 결혼 후에 큰 싸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 2번째입니다. 가족관계예요. 우리 가족과 배우자의 가족 둘 다 체크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도 독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멀쩡한데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특히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엄마 아빠랑 영화 보러 가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그것도 나이 40이 넘은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청소년기 시절에 여행 다니듯이 나이 40에도 부모님하고 내 식구가 단란하게 계속 여행을 다니는 것, 이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기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녀가 독립을 하는 나이가 대학, 그리고 직장 다녀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사실 인간의 독립의 수순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에 왜 자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냐면, 부모는 볼 때 여전히 아이지만 아이는 독립하고 싶어서 부모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싸움이 사실 사춘기의 싸움이거든요. 부모와의 싸움, 갈등이. 그렇게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해서 드디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원 가족이라고 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고, 그 영역이 삶이 돼요. 근데 40이 되고 30 중반이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아빠랑 매주 영화 보러 가, 엄마 뭐해, 그러면서 데이트하듯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통화하듯이 시시때때로 통화하고 시시때때로 카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기괴한 가족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 후에 가족과의 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부가 60%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특히 명절, 부모님 용돈 문제, 가족 행사 참여 와 같은 문제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부모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매주 영화 보러 같이 가고 매주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결혼했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남편을 우리 가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이 가족 안에서 행복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한쪽이 부모와 너무 가까운 관계로 여전히 지낸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할 것인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시댁에서 매주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매주 만나자고 매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가댁도 새로 사위가 들어온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양보를 해서 한 주는 시댁, 한 주는 처가댁을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쉬나요? 부모님들이 이들을 놔줘야 돼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전히 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새로 탄생이 됐으면 이들이 스스로 커나가게끔 놔두려면 이 부부 자체가 부모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양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왕래할 것인가, 매주 갈 것인가, 2주에 한 번씩 갈 것인가, 2달에 한 번씩 갈 것인가, 혹은 명절 때만 갈 것인가,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족 관련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것도 이혼 사유 혹은 헤어짐의 사유가 되게 많이 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이 커플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집은 노후 준비 얼마나 됐어? 우리 집은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이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모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해야지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쪽이 오히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은 쪽이 노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서로 삐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쪽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태도를 갖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어졌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태도를 갖추려면 시댁이든 처가댁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지, 시댁이니까 더 하고 처가댁이니까 덜 해야지 라던가, 우리 엄마 아빠 처가댁이니까 더 많이 하고 시댁은 싫어, 이러면 이거 자체가 아주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족 관련 질문 세 번째입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전에는 사실 명절엔 무조건 시댁에 가 있는 게 뭐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명절에 차례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여서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헤어져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여행 가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차례를 지내고 여전히 시댁에서 모두 며느리까지 옹기종기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집안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양쪽 다 명절에 며느리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거고 아들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요즘에 반반 결혼이 사실 거의 추세예요. 그럼 반반 결혼이라면 반반 명절 당연한 거예요. 각자 가든가 아니면 설은 시댁 가고 추석은 처가댁 가든가,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반반 결혼한 다음에 한쪽이 너무 전통을 내세우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족 관련 질문 네 번째입니다. 동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실 뭐 사위나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합치는 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문화,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리고 태도의 차이가 너무 많으면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성격과 생활 습관. 결혼 후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성격과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연애할 때는 안 보였던 생활 습관의 차이가 결혼하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집안이 깔끔해야 돼요. 정말. 근데 한 명은 집은 편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죽을 만큼 싸우게 돼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뭐 청소하시는 분을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싫어, 그래서 그것도 싫어해 만약에, 그러면 결국 이 간극을 메꾸지 못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비율이 80%나 된다고 해요. 특히 정리정돈, 청소, 잠버릇, 시간관리 차이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사실 큰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성격, 생활 습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와 정리정돈 습관이 비슷한가? 근데 모두 다 이 정리정돈 습관이나 청소 습관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한 쪽이 잔소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거든요. 어느 정도 포기할 수만 있다면, 너 손대지 마. 나는 우리 집이 깔끔한 게 좋으니까 내가 알아서 깔끔하게 할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난 청소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나는 깔끔한데 왜 너는 지저분하니? 넌 왜 여기다 이걸 놓니? 넌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면 못 살아요. 그래서 청소와 정리정돈 습관이 비슷한가? 다르다면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정리정돈에 대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성격과 생활습관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침형 인간이 일어나서 자꾸 움직이면 좀 힘든 게,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럼 한 방을 같이 사람들이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면 9시까지 자고 싶은데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왔다 갔다 이걸 다 해. 그러면 이 아침 시간에 자다가 깨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아침형 인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5시에 깨서 어디 좀 나가고 싶은데 쟤 언제 일어나? 서로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럼 싸움이 되는 거죠.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성격, 생활 습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반응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혹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다른데요. 한 명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한 명은 계속 대화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성격, 생활 습관 질문 네 번째입니다. 친구,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또 체크해 봐야 돼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집에 안 들어와요. 친구들하고 노느라. 아니면 친구를 집으로 불러요, 맨날. 근데 한쪽은 그냥 집순이야. 와, 이건 죽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미루 맞추지 않으면 결혼 후에 정말 매일 싸우는 이유가 될 겁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 네 번째입니다. 자녀 계획이에요. 아이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 진짜 많아요. 여자친구는 결혼해서 자기 몸매 망가진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대요. 혹은 여자친구가 자기의 커리어가 너무 중요해서 아이를 키우면 커리어가 망가질까봐 싫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결혼을 계획하면서 그래, 애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배신감이 들어요. 결혼 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치관이거든요.
이 자녀 계획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서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생각이 바뀌길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자녀 계획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혼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 방식이 다를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것, 육아에 대한 것,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자녀 관련 질문 첫 번째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가요? 언제 가질까? 몇 명 가질까? 이거 시기와 명수까지도 사실은 서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 후에 2년 뒤에 애 낳고 싶어. 근데 한 명은 10년 뒤에 애 낳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러면 정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명만 낳고 싶어. 한데 나는 2명 낳고 싶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자녀 관련 질문 두 번째가 육아 방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특히 맞벌이 할 때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협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맡기거나 한쪽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는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데리고 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사에도 아이가 지금 7살, 8살이 돼서 온 가족이 아이 하나를 케어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요. 오후에는 엄마가 데리러 가요. 이게 아이의 규칙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못 가는 경우에는 할머니가 출동하고 할아버지가 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아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자녀 관련 질문 세 번째가 교육 방식의 차이예요. 공교육이 좋은가, 대안교육이 좋은가, 사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사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로 초등학생, 그 강남의 초등학생한테 학원 5군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틱장애가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너무 사교육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틱장애 생각보다 많아요. 학원 하나만 빼도 틱장애가 개선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 학원 하나를 안 빼는 거예요. 혹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아니 혹은 너무 말썽을 부려요. 그랬을 때 서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죠.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자녀 관련 질문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 즉 조부모의 육아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가 키워줄게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안 키워줄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도움만 받고 싶고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아. 정말로 이기적인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혼 후에 논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 싸우게 될 거예요. 진짜 엄청 싸우게 되고 이혼 얘기까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갈등 해결 방식. 싸울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 공합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싸움이 없는 부부는 절대 없습니다. 싸움이 없다는 건 회피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 명이 희생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는 싸울 때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반면 싸울 때마다 상대방 탓을 하고 무시하는 부부는 이혼 확률이 5배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즉 싸울 때 존중하면서 잘 싸우면 더 잘 살아요. 근데 싸울 때 잘 못 싸우면요 이혼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갈등 해결 질문 첫 번째가 싸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화를 하는가, 회피하는가, 침묵하는가, 감정을 폭발해서 욱하는가,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하세요. 두 번째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가. 사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먼저 사과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내가 이거는 실수한 것 같아, 사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실수한 걸 깨달았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무조건 내가 사과를 받아야 돼, 이것도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내가 실수했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물어보세요.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갈등 질문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상대방이 되게 슬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났을 때도 있고 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우리 인생에서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정은 언어예요, 언어. 나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들고, 내가 뭔가 미래를 모를 때 두려움이 들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싸우느냐가 결혼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요.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남들 다 결혼하니까? 혹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혹은 결혼을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결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혼을 하면 괴로울 수도 있지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꼭 필요한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네 번째입니다. 결혼이 아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더 외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혼이 아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꼭 비혼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면 살다 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만족하는 그 결혼 만족도가 결혼 자체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혼 만족도가 좌우됩니다. 결혼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결혼이 맞는 사람은 결혼 자체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지만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결혼이 나에게 맞는 삶인지 깊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사례도 같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스스로 한번 그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에서부터 결혼을 한다면 뭘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A부터 Z까지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